예, 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벌써 주말이 도래했습니다. 날씨가 좋고요. 좋은 취미 생활도 많이 하시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들께서 질문해 준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하시는 회사인지 다 알죠? 2차전지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업체,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나름 독보적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하우가 상당히 많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하우와 이런 것들 쌓아 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회사고요. 지금부터 보면 2차전지 특히 이제 차량용 2차전지에서 상당히 재활용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 도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량용 2차 전지가 보통 한 15만 킬로에서 한 20만 킬로 정도 되고 나면 아마도 그 효율이 80% 정도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발생이 되면요. 전기에는 저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아마 전기 자전거 타다가 배터리 휴가 아마 2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예를 들면 저항이 많이 걸리고요. 좀 소리도 좀 커질 겁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차량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터리는 이 리사이클링 센터로 가서 그러나 예를 들면 그 배터리의 80%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해요. 거기는 이 들어있는 니켈, 코발트, 리튬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재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예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선두 기업들은 앞으로 큰 혜택을 보긴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주가라는 건 사이클도 있고 기업도 성장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작년도에 상장하거나 자본을 갖다가 확보해서 지금 상공장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메탈가, 그러니까 니켈, 뭐 리튬 이런 거의 가격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 예를 들면 영업이익에 조금 훼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항상 뭐 재료를 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단가는 항상 변하는 것들이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분기 들어서면서 일단은 수급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난투자 투심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2분기 예상치가 별로 높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에 조금 훼손 사유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보고 미래 가치를 또 본다고 하면 이거 훼손한 것도 이때가 또 낮은 구간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착안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면 구독, 좋아요 1분기 뭐 영업이익 좋았고 2분기는 별로 안 좋았다. 뭐 이겁니다. 그렇다고 2분기에서 영업이익이 안 나왔냐? 아니에요. 1분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익은 한 81억 정도 나온 걸로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가격이 하락하고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 것들은 바로 저런 부분이다. 리튬, 코발트, 뭐 니켈 이런 것들이 판가가 좀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코발트는 많이 안 쓰고 니켈하고 리튬을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 하이니켈 배터리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재활용품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이런 부분들 좀 착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공장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그런 거 고정비가 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건설을 위한 비용하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인력도 새로 많이 뽑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고정비가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예를 들면 전체적인 예를 들면 회계 부분은 아마 순이익 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은 삼공장이 얼마나 예를 들면 빨리 완공이 돼서, 물론 올해 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긴 합니다만, 자, 올해 말에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1분기에 시험 가동하겠죠. 그럼 2분기부터 본격적인 예를 들면 매출이익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자, 그리고 나면 2025년쯤 되겠죠. 왜냐면 미국에 셀 업체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셀 업체들 미국으로 공장 짓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성일화에 된 그 후발로 해서, 그러니까 그때 생산한 배터리들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사실은 테슬라의 배터리 같은 경우도 다시 재활용해야 되는 단계에 도래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출을 해서 진행을 할 거라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런 공장에 들어간 비용이 또 늘어나기 시작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러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업앤다운을 조금 가지만 우상방으로 가는 그런 성장의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또 뭐 IRA 수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자본을 들여 투자해 나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부상에서는 큰 이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지만 기업의
가치, 즉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성장 산업일 때는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면 뭐 셀업체들이나 예를 들면 2차 전지 업체들 대부분 밸류에이션을 PER이 뭐 80, 9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동업체 같은 경우 현재 한 5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신 것들이 뭐 궁금한 것들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일 하이텍이 주로 매출은 뭐 어떤 걸로 이루어지냐. 매출 구성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겁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그다음 뭐 기타 뭐 예를 들면 깡통 이런 게 있겠죠. 그 커버 한 거 이런 것들 그것도 매출에 잡히긴 할 테지만 그게 메인 매출은 아니긴 하겠죠. 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은 생각해 보면 니켈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니켈은 하이니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다 저기 하이니켈 2차 전지 배터리로 넘어갔잖아요. 과거에는 코발트가 상당히 뭐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뭐 그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발트는 좀 낮추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니켈 비용을 많이 그 함유量높여서 가는 건데 이게 안전성하고 상당히 높은 기술이라서 그동안은 조금 예를 들면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 대부분 니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상당히 클 거고요. 어쨌든 리튬하고 코발트 뭐 적당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올해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은 한 이 정도고요. 자, 2022년하고 2023년도의 매출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2023년도 24년도 매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2배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여러분 착안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삼성장이 내년 1분기는 제외하고 2, 3, 4분기 돌아가는 것 다 매출 여기다가 표현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분기까지 포함해서 4분기 다 돌아간 내용들을 여기 매출 인식에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올해 2023년도와 2022년도에 예를 들면 220일 이동평균선 그 위로는 올라갈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면 그냥 큰 틀에서 보면 220일 이동평균선 언더로다가 나오는 그런 주가의 모습이 나왔을 때 낮은 구간에서 매수해 준다고 하면 내년도에 주가 상승폭은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할 거냐? 지금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정쩡할 때 할 거냐? 아니면 확실하게 221이 이평균 아래 들어와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 내가 매수를 할 거냐. 이 두 가지 팩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주식을 투자할 때는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보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컨센서스 자체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연초에 나왔던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리사이클링 하이드로 센터 보면 바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산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링 해가서 나오는 수익들이 꽤 괜찮다는 거죠. 왜, 셀 완제품에서 거의 80%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원재료 다 만들어서 완성품하고 거기서 다시 추출해내는 기술만 정말로 고난이도로 해서 80% 전체를 다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분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훨씬 더 좋은 능력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기술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죠. 뭐 캐파가 계속 증설되는 게 결국 리사이클링 센터에서의 수익이 생기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예를 들면 리사이클링 파크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캐파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건 우리가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왜 공장을 늘리는데 당연히 캐파가 늘어나겠지 뭐 개뿔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늘어나냐 보면 지금 1공장 늘어나는 거하고 2공장 늘어나는 거 양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근데 3공장을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니켈, 여하고 리튬 이거 상당히 많이 앞으로 매출 이익이 생길 거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캐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매출과 이익으로 잡히는 게 언제라고요? 2024년도 2분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거 투자 전략 잘 세워야 돼요.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좀 길게 보고 갈 거냐, 아니면 확실하게 자리 잡혔을 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들은 트레이딩 바이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거는 상공장 건설 비용, 그죠? 그 초기 비용 들어간 건 이미 집행이 나가고 있고요.
나중에 예를 들면 마무리하는 작업에서 비용이 확실히 나갈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아마 4분기 때 2차 전지 조정받는 내용들 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아마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시는 것도 좀 지금은 오히려 그 전기 전자 분야에 좀 매출을 좀 잡아서 좀 방향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또 지금 아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동종목 같은 경우 굳이 뭐 예를 들면 더 예를 들면 많이 하향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조금 예를 들면 손실이 났으니까 질문하셨겠지, 참?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좀 기다려 주시면 내년까지만 들고 있으면 꽤 많은 영업, 지금보다 주가는 제가 볼 때 150% 이상, 평균 주가 대비, 이제 저는 220일 이평 기준으로 생각하면 거기 기준으로 위로 50% 정도는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건 당연히 맞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손실이 나서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저는 뭐 손절의 사유는 이런 종목들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한 1년만 들고 계시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요. 수익 구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홀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 전망.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면 작년보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전체적 YOY 대비해서 이런 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공장 증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캐파 증설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다 합친 것보다 2배 정도 많은 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 기업의 미래의 가치와 성장성,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봐줘야 되는데 2024년도에는 훌륭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업황하고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저 리사이클링한 2차 전지 배터리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게 뭐 리사이클링 하는 게 자전거에 있는 2차 전지, 전동 공구에 있는 거, 드론 여러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모바일용에 들어간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더군다나 대형 사이즈에는 자동차, 근데 뭐 앞으로는 중장비에도 들어간다 하고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캐파는 계속해서 증설돼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치관이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보고 가실 분들도 길게 보고 가야 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동종목을 버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뭐 예를 들면 버려야 될 사유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렸다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더 받는다 생각하면 더 많은 매수량을 가져가서 내년도를 즐기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업사이드가 조금 존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잠깐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반기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비용들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상당히 이슈가 많았죠. 이건 미래 가치가 많다 뭐 이렇게 했지만 특히 사실은 이 부분은 의미가 없었던 이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게 생겼다는 게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 저 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 이 부분은 없다고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는 뭘까? 크게 조정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볼 땐 여기 중간값 이 정도를 사실은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목은 지금 매수해서 예를 들어 업사이드로 올라간다라고 해봤자 16에서 17 이 정도 사이가 맥스거든요. 저는 이걸 보지는 말자. 왜냐면 조금 뭐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나 3분기도 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공장의 캐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건데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하겠지만 약간 눌렸으니까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존재할 것 같긴 한데 4분기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0월 이후부터 그러면 그때 분명한 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떨고 말 거야. 아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털 때 털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털고 나서 내년도에 주가 상승은 상당히 높게 우리가 메이킹 해버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기 저점을 조금 바라보면 여기나 그럼 여기 이 자리 정도가 정상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매물도 여기 상당히 모여 있지만 여기 중간값 이하 정도 그래서 한 저는 13만 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 주가가 이게 지금 반등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턴이거든요.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냐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는 않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할 만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금 정도의 기간 조정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더 살짝 올랐다 눌리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3분기 들어가면서 잠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보일 것 같지만 업사이드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30%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부분은 제가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서 저도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마 동종목을 갖다 거래한다라고 하면 저는 리포트와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나면 2월 중순, 내년도 2월 중순, 그러니까 1월 말에서 한 2월 15일 이 정도 사이에 저는 접근해 볼 생각을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목을 매수하지는 않았거든요. 자, 근데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잠깐 업사이드로 올라간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6이나 17 정도 갔을 때 내가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하면 수익 실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일회성 비용 털고 나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쯤 사셔도 돼요. 지금 내년도 봄까지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패키징 반도체니 아니면 반도체 뭐 장비 이런 쪽들도 주가의 상승폭은 꽤 많이 나타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2차 전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다른 분야도 한번 지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는 저는 분명한 건 내년도 1월 15일에서 2월 말 이 정도 사이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종목은 왜 거래 이야기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이야기할 만한 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리포트도 1분기 때 나온 것들은 바로 공정증설 이런 거 나오는데 공정과 공정증설을 하는 그 사이를 공략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제조업은 항상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사이클링 센터 앞으로 성장할 것이면 틀림없어요. 장기 투자자라고 하시면 오랫동안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고려를 좀 해보셔라.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지만 이건 한 가지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내용이 좋았다,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 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자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원익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